피어싱 후 무슨 약을 어떻게 써야 할까? 저번 피어싱 관리법에 이어 피어싱 후 약을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습니다. 약을 권장드리는 영상이 아닌 그래도 이왕 쓰실 거면 해당 약을 쓰는 시기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전제 조건은 저번 영상과 같습니다. 락테스 글러브, 일회용 바늘을 쓰는 샵에서 하신 후입니다. 이것들을 안 쓰게 된다면 약을 맞게 쓴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세균 감염에 노출된 것이죠.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지키는 곳에서 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약의 오남용은 내성이 생길 수 있고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살균 혹은 멸균된 과정에서 시술되었다면 약을 안 쓰고 건드리지만 않아도 됩니다만 조금 더 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을 일단 나누겠는데, 약은 먹는 약, 바르는 약, 뿌리는 약, 소독약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먹는 약은 항생제와 소염제가 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이 침입했을 시 증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소염제는 염증이 났을 때 치료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술후 약 3일간은 항생제를 드시는 게 맞고 염증이 나실 때는 소염제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증의 증상은 빨갛고 붓고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고통이 있고 자결감 그리고 꾸덕한 액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르는 약입니다. 널리 알고 있는 약으로 휘시딘이나 마데카솔 등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둘 다. 다른 약을 좀 더 추천드리자면 박트로반, 에스로반이 있습니다. 이 둘도 같은 겁니다. 후시딘, 마데카솔보다 내성을 가진 균도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석적으로 약을 바르려면 피어싱 부위를 최소한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하며 멸균 면봉을 이용하여 앞뒤로 소량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2시간 이후에는 다시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멸균 면봉으로 약을 닦아줘야 합니다. 약이 굳으면서 공기 중에 세균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면 생리식염수를 멸균 면봉으로 닦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건드리다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까봐 바르는 건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뿌리는 약입니다. 세네풀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만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걸립니다. 알코올이 소독되고 좋지 왜 그러냐 하실 텐데, 물론 소독이 되고 나쁜 균을 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처 부위 알코올이라도 왜 아픈지 아시나요? 바로 세포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 소독약입니다. 소독약은 일명 빨간 약, 베타딘 그리고 과산화수소, 알코올이 있는데요. 모두 훌륭합니다만 베타딘은 착색이 돼서 빨갛게 좀 오래 남게 되고, 과산화수소는 인체에만 쓸 때 좋지만 피어싱 특성상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악세사리와 인체가 만난다면 좋지가 않습니다. 알코올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독은 바르는 약과 같이 생리식염수와 멸균 면봉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전제 조건이 맞다면 결국 건드리지 않고 소독만 해도 됩니다. 근데 소독이란 거 생리식염수와 멸균 면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염증이 생긴다면 바르는 약과 소염제를 복용하면 됩니다. 이 이외에도 안 된다면 병원 방문이 가장 좋습니다. 염증의 현상은 되도록 길게 보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로 병원 방문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은 피어싱의 부작용과 해결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